반갑습니다. 푸르다 자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나무와 곰솔의 차이점, 그리고 소나무 단엽법 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는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이나 또는 어떤 인연을 딱 얘기할 때는 이 소나무로 많이 비유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키워봐야 될 수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토착 수종은 소나무인데 우리가 분재로 많이 하는 수종은 이제 곰솔이라는 수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일본에서 더 유명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곰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는 잎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소나무인데 상당히 잎들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소나무를 다른 말로 아주 여성 같다고 해서 여송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곰솔은 잎이 굉장히 빳빳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따가울 정도로, 여기 있는 게 다 곰솔인데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 곰솔을 남송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남송 주세요 그럼 곰솔을 얘기하는구나, 여송 주세요 그러면 소나무를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소나무는 우리나라 산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해서 소나무를 다른 말로 육송이라고 합니다. 육송. 그리고 요 곰솔은 바닷가에 많이 있습니다. 강릉 같은 바닷가나 일본의 해안가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솔의 다른 말을 뭐라고 할까요? 이건 육송, 요거는 해송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나 이 곰솔의 수피를 가지고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소나무, 곰솔의 수피는 이렇게 까맣습니다. 그래서 흑송이라고 해요. 이 소나무는 아직 어려서 그런데 소나무, 금강소나무나 춘향목, 이런 강원도에 있는 그 유명한 소나무들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피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적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육송, 여송, 적송 이런 게 다 소나무에 관련된 말이고요. 곰솔은 해송, 수피가 까매서 흑송, 그 다음에 남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나무가 사실은 이제 분재 수종으로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소나무는 1년에 잎이 한 12에서 15cm까지 자랍니다. 이렇게 조그만 데서 이렇게 크게 자라니까 되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1970년도에 이 6월 달에 잎의 순이 이렇게 똑 부러진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새 순이 나는데 11월까지 자라니까 딱 여기에 알맞게 요만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월부터 자라면은 12cm가 자라는데 이게 7월부터 자라면은 딱 5cm나 4cm만 자라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소나무를 그러면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렇게 한번 잘라주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맞게 굉장히 이런 아담한 사이즈의 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심이라고 하는데 그 소나무의 단엽법에 그때 기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적심하는 법을 하고부터는 이 곰솔이나 소나무가 분재의 왕으로 군림을 하게 됐고요. 이 적심하는 시기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소나무 단엽법. 또 옆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것도 이제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는 이렇게 여성스럽기 때문에 약간 무늬형, 부드러운 선으로 되고요. 곰솔은 이렇게 모양목으로 빵빵한 느낌으로 키울 때 되게 강인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 느낌이 상당히 지금 화면으로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6월 말에 이런 모습을 가을까지, 겨울까지 유지하면 좋은데 이 나무의 습성상 11월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면은 얘 잎이 10cm가 넘어져요. 얘가 이렇게 10cm까지 자라면 잎도 좀 처지기도 하고 너무 과분수적인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가 통상 그 분재인한테는 그 6.25라고 하는데요. 6.25를 기점으로 소나무 적심이라는 단엽법을 시행을 해요. 단엽하는 시점부터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라는 시점을 계산해서 10월 달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원리를 이해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퀴즈. 우리가 1m다는 소나무랑 이렇게 15cm밖에 안 되는 소나무를 했을 때 작은 나무를 적심을 먼저 해야 될까요? 큰 나무를 먼저 적심을 해야 될까요? 그럼 작은 나무를 5월에 하고 큰 나무를 6월에 하면은 작은 나무는 이제 5월부터 자랄 거 아니에요.
그 11월 기준으로 보면 먼저 적심한 나무가 잎이 더 길어질까요? 나중에 적심한 나무가 잎이 길어질까요? 먼저 적심한 나무가 잎이 길어지겠죠. 자라는 기간이 많으니까. 큰 나무는 한 7cm 정도를 키워야 되고요. 자그만 나무는 4cm만 키우면 돼, 잎을. 그러면은 큰 나무는 5월 초에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작은 나무는 7월 초나 7월 중순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외울 필요 없이 6개월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송백류 같은 경우는 요 힘이 자라는 게, 잎이 자라는 게 한 달에 1cm나 1.2cm 정도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오는 기간이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8, 9, 10. 3cm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7월 초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역산을 해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적심이라는 것은 소나무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하기 때문에 세력이 좋고 힘이 좋고 건강한 아이들만 하는 거고요. 지금 세력이 약한 애들은 적심을 안 하고 힘을 붙여주기 위해서 그냥 조금 길어도 한 해 정도는 묵혀두는 게 좋을 거. 매년 적심을 하는 게 아니고 단엽법은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소나무를 오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단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엽을 하기 전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요거는 잎이 이렇게 갈색으로 갈변이 됐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죽고 사는 게 잎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하는 겁니다. 눈과 순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변된 거는 이 소나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소나무는 죽는데도 6개월이 걸리고요. 사는데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이렇게 새 순부터 이렇게 누렇게 떠요. 이거는 죽은 나무라는 걸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20개 중에 하나가 죽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이런 거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적심을 하는 기준은, 자, 소나무를 봤을 때 요게 올해 3월부터 자란 순이고요. 요게 작년 순입니다. 작년 순도 짧죠. 작년에도 적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순과 올해 자란 순의 기부점이라 그러죠. 요 교차점을 수평으로 딱 자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면은 요쪽 이 비스듬히 잘린 부분에 요쪽에 있는 애들은 힘차게 올라오고요. 요쪽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약하게 올라요. 그래서 힘의 밸런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심을 할 때는 항상 수평이 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딱 여기 보면은 미니 분자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요거 적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심을 할 때는 이렇게 축을 남겨놓고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남겨놓고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적심을 이런 식으로 바싹 했을 때랑 이렇게 축을, 이게 축이라 그러는데 심을 이렇게 남겨놓고 적심을 했을 때 새순이 어떤 게 먼저 삐집고 나올까요? 식물도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싹 자르면은 얘가 바싹 긴장을 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서 새순을 빨리 내야지 살 수 있으니까 빨리 냅니다. 그래서 20일만 지나면서 새순이 4-5개가 볼록볼록 나오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밑에서 고민을 해요. 얘가 뭔가 잘린 것 같긴 한데 살 것도 같고 못 살 것도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새순을 여기서 못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로는 안 되구나, 새순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2cm 잘라놓으면 얘가 15일부터 여기서 자라요. 그리고 얘는 조금 잘랐으니까 7일부터 자랍니다. 그래서 적심하는 시기도 맞추는 것도 되지만 이 적심을 하는 그 길이 축에 따라서도 우리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적심을 할 때 이렇게 힘이 강한 나무는 똑같이 적심을 해도 빨리 나오고 빨리 길어져요, 순이. 그래서 이렇게 적심할 때 굵은 애들은 축을 남겨두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약한 애들은 바싹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싹 잘라주시면 얘는 바로 나오고 얘는 천천히 나오지만 힘이 좋기 때문에 결국엔 9월이나 10월 달에는 길이가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적심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밑에서부터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밑에서부터 합니다. 밑에 애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애들부터 적심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랄 수 있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밑에 거 해주고 일주일 후에 중간 거를 해주고 또 일주일 후에 위에 거를 해주면은 이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자랄 수 있는 기간이 14일이 더 많기 때문에 12월이 돼서는 밸런스가 맞춘다는 거죠.
적심을 하면은 새순이 솟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방치하면은 되게 모양도 안 지워지고 그 부분만 볼록해지기 때문에 항상 적심을 한 부위에서는 새순이 두 개가 비슷한 걸 남겨두고는 20일 후에는 나머지를 이렇게 솎아주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다. 잡목에서도 사실은 적심 비슷한 걸 합니다. 제가 여기 잡목의 대표 주자인 소사나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얘를 잎따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줬어요. 이렇게 잎따기를 하면은 잎을 딴 그 부위에서 가지들이 다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잔가지를 2~3배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새순은 연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가을에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잘 물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력의 균형을 이뤄가지고 겨울에 정말 장가지의 빽빽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의 나무가 건강하다면 이런 잎따기 같은 거를 한번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잡목은 잎따기, 송백류는 적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소나무가 건강하다면 적심을 통해서 단엽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하실 때는 항상 나무가 건강한지 살펴보시고 축의 길이 또는 적심하는 날짜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소품이나 중품일 거니까 지금 방송이 나가는 시기가 적절한 시기고요. 아마 더 아주 미니 문제라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한번 적심을 해 보시는 것도 가장 슬기로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자, 오늘은 소나무 단엽 잎을 짧게 만드는 노하우, 방법에 대해서 이 적심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소나무, 곰솔 여러 종류 되게 재미있는 우리나라 톡작 수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